양치질 하는 소리가 났죠. 그의 입에서 피가 나왔고 잠시 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의 숨이 멎는 것을 보며 담배를 피웠는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유명해지는 것은 정말 어려워. 안 그래요? 1989년에 호주에서 레즈비언 뱀파이어 킬러로 알려진 트레이시 에이브릴 위긴튼이라는 여성이 체포된 뒤 한 말입니다. 그녀의 범행을 사람들은 호주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기괴한 범죄 중 하나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한 남성을 살해했던 트레이시를 사람들이 이리 표현한 이유는 그녀가 피해자의 피를 마셨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며 돌볼 형편이 안 되었기에 어린 시절 외조부모의 밑에서 자랐던 트레이시.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통제했고 신체적 성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외조부모가 1981년에 사망하며 트레이시에게 남긴 돈은 2022년 기준 하나로 약 3억 8천만 원. 많은 유산을 어린 나이에 물려받은 그녀는 어머니와 재회했지만 곧 헤어지며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레즈비언이 되었던 그녀를 어머니는 싫어했거든요. 트레이시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어느 날부터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에 기이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동물의 피를 이용해 이상한 문양을 그리는 등 사탄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차 그 정도는 심해져 동물을 죽인 뒤 피를 마시기까지 했던 그녀는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녀는 결국 사람, 그 중에서도 남성의 피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989년 10월 20일, 그녀가 범행을 결심한 날, 그날 레즈비언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5년 동안 80번이나 입원했던 애인 리사와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며 피를 마시면 괴력을 내는 파괴자라고 믿고 있던 킴, 그리고 킴의 애인이자 트레이시를 악마의 신부라고 여기며 그녀가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앤까지 총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날 남자의 피를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던 트레이시는 리사와 앤, 킴을 데리고 차를 몰아 인근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들어온 술에 취해 홀로 걷고 있던 남성. 그는 인근 술집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던 에드워드 발독이라는 남성이었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와 매춘으로 유혹했다라는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리사와 이야기를 나눈 발독은 결국 그녀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트레이시는 리사에게 평소 인적이 드문 브리즈번 강으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고 그 사이 술에 취해 있던 발독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양말을 제외한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자신을 리사라고 소개한 여성이 말을 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발독의 뒤로 조용히 다가간 트레이시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그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트레이시는 신용카드를 꺼내 돈을 지불했다는 뉘앙스로 말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죠. 그것을 보고 있던 리사와 킴, 앤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했던 트레이시는 15분이 지나서야 차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에 앤은 신문 중 당시 트레이시의 입에서 피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왔던 트레이시는 자신이 범행 현장에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브리즈번 강으로 갔지만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결국 증거를 회수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작업을 나가던 어부에 의해 사망해 있는 발독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난 27개의 자상을 확인했는데 상처에는 일부러 손가락을 밀어 넣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에서 발독의 지갑을 비롯해 그의 옷가지와 신발이 발견됐는데 그의 왼쪽 신발에는 트레이시가 잃어버렸던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죠. 어이없게 꼬리가 잡히며 빠르게 체포됐던 그녀들. 1990년 2월에 열린 재판에서 트레이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 악명을 오히려 즐기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와는 반대로 리사와 킴, 앤은 자신들은 지켜보기만 했을 뿐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1991년에 재판부는 트레이시에게 최소 13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리사의 경우 살인죄로 종신형을, 마지못해 범행을 저질렀던 킴에게는 과실치사죄로 1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앤의 경우 살인에 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애인인 킴이 억지로 데려왔다며 그녀를 감쌌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마치고 차로 돌아온 트레이시의 입에서 강한 피 냄새가 났다는 앤의 증언과 평소 남성의 피를 마시겠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 때문에 언론에선 트레이시가 범행을 저지른 뒤 피를 마셨다며 레즈비언 뱀파이어 킬러라는 기사를 내긴 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피를 마셨다는 자백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교도관과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기도 했던 트레이시는 22년의 수감 생활 끝에 2012년 1월 11일에 가석방됐습니다. 2019년 개인 SNS에 뱀파이어, 마녀, 악마, 해골 사진과 더불어 자신이 돌아왔다는 글을 게시했던 트레이시. 그녀는 지금도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강력 범죄에 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이 바뀌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